안녕하세요. 악기론 강의하는 이남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목관 악기의 플룻부터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교재 관현 악기론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플룻 이탈리아어로는 우리가 플라우토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불란서는 플루트, 그다음에 독일도 플류테라고 얘기를 하고 대략 크기는 68cm에 해당을 합니다. 플룻은 우리가 목관악기 중에서 옆으로 부는, 우리 이제는 교재에도 보면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부는 악기입니다. 여기 보면 플룻은 연주자가 자기 앞으로 똑바로 잡지 않고 비스듬히 옆으로 잡기 때문에 목관악기 중에 알아보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플룻은 리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제 목관악기 중에서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플룻이라는 악기의 넓은 의미를 보면 구멍 뚫린 관을 리드 없이 공기를 불어넣어서 소리를 진동시키는 악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관을 리드가 없이 공기를 이제는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바로 지금 보이는 이제는 이 플룻이라는 악기에 해당을 하죠. 이게 플룻, 피콜로 이렇게 해당을 해요. 사실은 19세기 이전에는 가로 플룻, 이 가로 플룻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코 플룻인 트라베오소라고 했었어요. 트라베오소. 네, 여기다 적을게요. 네, 트라베오소라는 악기로 불렸다가 나중에 이제 플룻이라는 악기가 된 거죠. 현재의 플룻. 원래는 이 플룻이라는 악기는 우리 여기 교재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리코더라는 악기 있잖아요. 이 리코더라는 악기가 원래의 플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로로 부는 악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리코더라는 악기였어요. 우리 여기도 보면 초기의 플룻들은 악기를 수직으로 잡고 끝을 불어 소리를 냈다. 여기에 리코더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함된다기보다 리코더라는 악기가 바로 세로로 부는 악기, 플룻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옆으로 부는 것은 이제 트라베오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플룻이라는 악기가 조금 이제는 많이 잊혀졌을 때 이제는 플룻이라는 이름을 지금 현재의 플룻에게 넘겨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 책에는 간단하게 지금처럼 플룻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음력이 지금처럼 도서부터 덧줄 있는 도의 8과 더 한 옥타브 위까지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음력은 높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밝은 느낌의 악기가 바로 밝고 경쾌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목관 악기 중에 플룻이고, 높은 음역대를 연주하는 것이 이제 목관 악기 중 이 플룻이죠. 네.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함께 이제는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소리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여기 마지막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부는 또는 옆으로 잡는 플룻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대로지만 키가 많지 않았다. 17세기 중엽경에 오케스트라에 사용이 되었다. 얼마 동안은 수직으로 분 플룻과 옆으로 분 플룻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수직으로 불렀던 플룻이 바로 현재 리코더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부는 플룻이 트라베오소에 해당하는 거죠. 옆으로 부는
부분은 플룻. 이게 바로 트라베오소. 함께 사용되었으나 같은 음악에서 동시에 사용되진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에 와서 옆으로 부는 플룻이 보다 풍부한 표현력, 그 다음에 강한 힘, 다양한 음으로 인해 완전히 수직된 플룻을 밀어내 버렸다. 네, 그리고 워낙 이제는 악기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목관 악기 중에 플룻이라는 악기는 금속으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죠. 19세기 이제 낭만 시대에 뱀이라고 하는 제작자에 의해서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아무래도 금속으로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소리가 이제는 크게 확장이 될 수가 있었죠. 음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코더라는 악기는 조금 더 이제는 잊혀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리코더라는 악기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량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케스트라 안에서 사용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죠. 네. 자, 우리 그 교재 외에 다른 부분을 보면서 같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에 보시면 플룻의 종류라고 있고요. 저희 교재에도 보면은요, 26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룻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피콜로, 플룻, 알토 플룻, 베이스 플룻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지금처럼 보이고 이게 바로 플룻족에 해당을 합니다. 네. 지금 아래 보시면 플룻의 구조라고 해서 이제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부분이라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플룻의 구조나 플룻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럼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소리가 아니라 구조, 플룻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플룻의 음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였던 것처럼 우리 책의 교재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플룻의 음력은 지금처럼 도, 낮은 C도 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처럼 도서부터 이 도까지의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또는 도시압에서 레까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음역이라는 부분을 알려고 할 때는 고음보다는 저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고음은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더 확실히 프로페셔널한 연주자에 따라서 고음으로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더 낼 수 있고요. 좀 아마추어인 경우에는 낼매에 있어서 약간 피치에 의해서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악기론을 배울 때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 저음 부분. 이 저음, 최저음이 도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라 하더라도 최저음 밑에 있는 음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래를 보시면 음역별로 조금씩 또 나눠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음역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플룻이라는 악기는 이 낮은 음역대의 소리는 아무래도 조금은 좀 이렇게 좋은 소리를 갖지는 못하기는 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고음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조금 더 플룻다운 소리를 이제는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이 아래 부분. 근데 의외로 이 낮은 C부터 솔까지 해당하는 소리가
의외로 낮은 음역대에서는 좀 더 감미로운 음색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플룻의 그 저음에서만 또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소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감미로움을 또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처럼 5선 안에서 라부터 이 솔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는 아무래도 특징이 가장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플룻이 연주를 했을 때 가장 플룻답지 않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많이 사용을 여기 음역보다는 덧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음역대 아무래도 여기 라부터 나와 있는 솔 소리들 그 다음 그 이상의 소리들 여기가 아무래도 가장 화려함을 나타낼 수 있죠. 화려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날카로운 소리를 우리가 이제는 플룻에서도 이제는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역별로 이제는 또 다양한 우리가 소리를 음색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는 음역별로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낮은 음역대입니다. 지금 낮은 음역대에 사용된 곡을 두 개의 곡이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낮은 음역대의 플룻을 연주를 하게 되면 다른 악기들이 조금 더 절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룻에서의 저음 부분을 크게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다른 악기가 사용되지 않거나 또는 많이 줄여서 음들을 많이 내야 하죠. 그래야지만 이 플룻의 저음의 소리가 조금 더 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한번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3, 7, 4, '네. 지금 들은 것처럼 이 낮은 음역대 소리를 지금 플룻만 따로 뽑아서 듣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리는 것이지 실제의 이 교향곡 안에서는 이 소리가 확실하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브람스 이 곡에서는 다른 악기의 손부 자체가 조금 이제는 얇게 배치가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이 낮은 음역대로 내려와서 악보에 있는 이 부분이 연주가 되더라도 사실은 크게 이 소리가 잘 들릴까라고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들릴 수 있도록 다른 악기의 배치가 이제 잘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간 음역대. 아까 전 약간 특징이 덜하다고 했던 그 5선 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음이었죠. 네,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룻의 음역대에서 가장 특징이 없는 부분의 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악기만 따로 떨어뜨려서 플룻만 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잘 들리지만 가장 특징이 없는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쓰지 이 부분의 악기는 특징이 없으니까 연주할 때 조금 더 아무래도 더 조심스럽게
무엇을 표현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하도록 하려고 만약에 여러분들 풀류 전공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의 음역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7, 5, 네, 잠깐 여기 보시면 이 1, 2마디와 이 3, 4마디의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본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특징적이지 않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이 3, 4마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끊었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7, 5, 7, 6, 네, 바로 이 부분이 중간 음역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바람의 소리도 많이 이제는 들리는 부분이 바로 지금 중간 음역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또 의외로 특히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찰콥스키라던가 또는 드뷔시의 음악처럼 약간 좀 음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역대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민첩하거나 또는 화려함을 갖거나 플룻의 특징적인 음색을 갖지는 못하지만 또 의외의 다른 음색을 지금처럼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플룻이 가장 많이 플룻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역에 해당을 합니다. 네, 좀 고음에 해당하는 음역이죠. 자, 여기에서는 플룻의 이제는 민첩함이라던가 또는 화려함 이런 것들을 이제는 느낄 수 있는 음역대라고 할 수 있죠. 윗부분의 음역대로 이제는 예시되어 있는 악보이고요.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7, 7,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룻과 잉글리시 혼이 연주하는 예를 보았고요. 지금처럼 플룻 하면 이 스타카토나 또는 트릴 이런 것들이 또 플룻이 자주 하는 주법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고음역대에서 아무래도 플룻적인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텅잉 같은 경우에는 플룻도 몇 싱글 텅잉이라던가 더블 텅잉 그리고 뭐 트리플 텅잉 이 다양하게 이제 성깅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한번 텅잉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맨델스존의 악보에서는요, 트리플 텅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고요. 그 아래에 림스키-코르사코프에서는 더블 텅잉을 하는 형태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는 트리플 텅잉은 우리가 트크트, 네, 트크트 트크트라고 이제는 연주를 할 때의 소리고요. 그 다음에 더블 텅잉은 우리가 트크트크 하고 움직이게 되는 부분이 더블 텅잉에 해당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7, 11, 7, 12,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무래도 트리플 텅잉이라던가 더블 텅잉은 조금 더 빠른 템포가 빠른 음악, 좀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의 곡에선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처럼 싱글 텅잉보다는 트리플 텅잉 또는 더블 텅잉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텅잉은 지금처럼 셋있단 음표의 모습을 갖고 있거나 또는 8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와 같은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리플 텅잉으로 연주를 하거나 그죠, 빠른 템포의 곡에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7, 11, 7, 12,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더블 텅잉과 트리플 텅잉을 한번 봤고요. 네, 이 다음은 하모닉스의 소리입니다. 자, 하모닉스라는 것은 우리가 현악기에서도 봤던 것처럼 보이는 악보에서의 모습, 악보에서의 보이는 음보다 한 옥타브 또는 두 옥타브의 소리를 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룻에서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 목관악기에서도 이제는 하모닉스와 같은 소리가 가능한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버블로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블로잉. 네. 오버블로잉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배음을 연주하는 것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에서는 음표로 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버블로잉인데요. 여기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흡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센 호흡, 바람을 좀 빠르고 많이 불어넣어서 오버블로잉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약간 창백한 소리, 아주 강하진 않은 창백한 소리를 갖기 때문에 의외로 또 이 소리를 원하는 작곡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모닉스 또는 오버블로잉이라는 말을 특히 더 많이 쓰고 있죠. 네, 한번 이 곡에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7, 14, 7, 15,
플룻처럼 약간 좀 크지 않은 약간 창백한 조금 더 금속적인 그러한 음색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모닉스 오버블로잉에 해당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우리 교재를 잠깐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교재에서도 보시면 플룻 주자의 음을 연속해서 부드럽게 연주할 수 있고 그의 혀를 이용해 트크트크의 소리를 매음마다 분명한 시작음의 소리를 낼 수도 있다 라고 되고요. 한 가지 좀 이상한 효과음, 사실은 이 책이 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소위 플라터 운설법, 플라터 텅깅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있는데요. 플룻을 불면서 아르르 아르르 하는 소리예요. 아르르 이렇게 혀를 굴리는 소리죠. 이 혀를 굴려서 플룻 소리와 함께 내는 것을 플라터 텅깅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색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플라터 텅깅에 해당하는 소리이고요. 루치아노 베리오, 이 베리오의 작품에서 플룻 독주 플룻을 위한 시퀀자라고 하는 곡에서 이 곡에서 트리플 플라터 텅깅의 소리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우리 여기에서도 플라터 텅깅의 소리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플라터 텅깅은 플룻에서는 이제 뭐 거의 자주 사용하는 일반된 특징이라고, 일반된 음색이라고 볼 수, 일반된 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16. 네, 되게 음색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소리죠. 20세기에 많이 특히 쓰이고, 그리고 이제 특수 주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많이 이제는 일반된 소리입니다. 7:16. 네, 그래서 특수주법은 이 플라터 텅깅 하나를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다양한 감상 음악 중에 플룻 소나타, 이제 플랑의 플룻 소나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네. 예, 플룻의 이제 프랑스 작곡가죠. 예, 플룻 플랑의 이제는 플룻 소나타를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교재에 보면 피콜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피콜로 또는 이거 뿌띠라고 얘기하죠. 뿌띠 플룻 또는 클라이네 플루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피콜로라는 악기는 우리가 작다라는 뜻으로 여기 적혀 있죠. 피콜로는 사실 플룻의 반 정도의 크기이다. 운지법은 같기 때문에 모든 플룻 주자들이 피콜로도 플룻과 똑같이 연주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음력이 다른 거죠. 음력은 플룻보다 한 옥타브 높고 높은 음력의 음들은 날카롭고 화려하다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피콜로라는 악기는 사운딩과 그다음에 기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실음 이제 악보상으로는 지금처럼 플룻의 악보와 동일하게 적지만 소리는 이것보다 한 옥타브 위의 소리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룻은 지금처럼 5선 위에 보조선을 그어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의 이 보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덧줄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나는 소리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 음들을 적는다 라고 보면 적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여기다 보면 피콜로라는 악기의 음력과 지금 이렇게 음력이 적혀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볼게요.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악보가 지금 여기에도 예지 악보로 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프로코피예프의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723. 네. 지금 듣는 것처럼 이 피콜로라는 악기는요, 아무래도 이 아래 음역대 부분에서는 좀 이 피콜로의 특징적인 음색을 듣기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이 레에서부터 그 위에 있는 소리로 연주할 때가 가장 피콜로의 특징적인 음색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악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덧줄이 많이 들어간 음들에서 연주가 될 때가 조금 더 피콜로적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이렇게 알토 플룻과 베이스 플룻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처럼 알토 플룻이에요. 알토 플룻은 플룻보다 아무래도 좀 더 크고 크기도 더 크고 그리고 음색적으로는 조금 어두운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기보되는 음과 그 다음에 실제의 음이 차이가 나는 2조 악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도라는 악보를 보고 도라는 소리를 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완전 사도 아래가 바로 실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2조 악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소리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낮은 음역에서는 아무래도 알토 플룻이 조금 더 음색적으로 조금 굵지만 어두우면서 약간 특징적인 소리를 또 갖고 있습니다. 727.
728.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무래도 진동폭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울림이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목가적인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알토의 플룻이었습니다. 네, 베이스 플룻을 볼게요. 베이스 플룻도 마찬가지 기보되는 음과 실제음이 다른데요. 지금처럼 베이스 플룻은 이제 한 옥타브 아래의 소리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악보상으로는 높음자리표에 해당하는 이 도라는 음을 불었을 때는 한 옥타브 아래에 해당하는 낮음자리표의 도의 소리로 바뀌게 되고요. 아무래도 베이스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는 이제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제작된 악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게 뭐 플룻 앙상블과 같이 이제는 마치 현악기로만 만들어져 있는 현악 오케스트라처럼 플룻 앙상블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베이스에 해당하는 음역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베이스 플룻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외에 콘트라 베이스 플룻까지 있습니다. 네. 한번 베이스 플룻의 소리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730.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베이스 플룻은 이렇게 사운딩이 한 옥타브 아래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목관악기군에서 오보에를 보도록 할 건데요. 목관악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는 악기가 바로 오보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정중앙, 이제 목관악기 중에서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악기가 바로 이 오보에라는 악기죠.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에서 처음에 이제는 연주자들이 다 모이면 이제는 피치를 이제는 서로 조율을 하죠. 그래서 그 조율을 할 때 라라는 음을 내주는 첫 번째로 땅 하고 내주는 악기가 바로 이 오보에라는 악기죠. 왜 무수히 많은 악기 중에서 그리고 또 목관악기 중에서 그 목관악기 중에서 오보에라는 악기가 전체의 오케스트라에서 센터에 위치하고 그리고 피치를 맞추기 위해서 첫음을 내주는 악기가 왜 오보에일까요?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왜냐하면 이 오보에라는 악기는 다른 이제 목관악기에 비해서 가장 환경적 요인을 좀 덜 받는 악기라고 해요. 그래서 춥거나 덥거나 건조하거나 또는 습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악기들은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당연히 오보에도 받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덜 받는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A 음을 정확하게 내주기가 가장 적절한 악기가 바로 오보에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보에가 라라는 음을 이제는 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조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이는 것은 악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오보에 쪽에 해당을 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보에가 이 악기가 오보에 해당을 하죠. 오보에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오보의 모습, 그 다음에 좀 아래에 보이는
아래 동그란 형태가 보이면서 이제는 형태가 아래 부분에서 특히 특징적으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기가 바로 이 오보에라는 악기이고요. 이 오보에라는 악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이렇게 벨이 넓어지는 형태인 원뿔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원뿔형 악기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교재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고요. 오보에는 겹리드를 사용한다 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어떻게 리드가 생겼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얇은 대나무 껍질을 겹으로 접어서 스테이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라고 하는 작은 금속 튜브에 끼워 묶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테이플이라고 하는 고리못에 이제 작은 금속 튜브에 끼워서 묶는다. 겹으로 접은 대나무 껍질의 접힌 부분을 칼로 끊어 그 끝을 잘 다듬어 얇게 깎는다. 스테이플을 코르크에 끼운 후 오보 악기 맨 위에 난 구멍에 꼭 끼워 고정시킨다 라고 보면은 적혀 있습니다. 오보의 주자들은요, 리드를 자신이 스스로 다 깎죠. 그래서 자기에게 정확하게 맞는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네. 오보 주자는 자기의 입술 사이에 겹리드의 끝을 집어넣어 이빨 사이로 약간 끌어넣는다. 네, 그래서 오보의 주자들이 연주하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 입술을 앙 다물고 있는 형태, 입술을 앙 다물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겹리드 사이로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겹리드가 서로 진동하도록 만든다. 마치 줄을 뜯어 접어가지고 풀피리를 부는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풀피리 불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이제 시골집 놀러 갔을 때 이렇게 풀피리 흔들리게 이렇게 진동 풀 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풀피리를 부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리드의 진동이 오보 악기 내에서 공기통을 진동시켜 소리를 낸다. 오보의 낮은 음은 풍부한 소리를 내며 높은 음들은 가늘고 파고드는 듯한 소리를 낸다. 오보에 같은 경우는 저음역대가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좋아요. 그리고 고음역에서는 아주 날카롭고 되게 예민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보의 소리는 맑고 탁 트인 플룻 소리에 비해 얼얼하고 재즈는 듯한 리드성 소리를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보에와 플룻의 큰 차이점을 보면은요, 플룻이라는 악기는 저음역대에서는 아무래도 다이나믹에 있어서 강한 다이나믹을 연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룻 같은 경우에는 저음에서는 여린 샘여림을 연주할 수 있는데 오보에 같은 경우에는 저음에서 강한 소리도 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또 차이점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한번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오보에의 리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책에서 보였던 것처럼 얇은 대나무 껍질을 겹으로 접어서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얇은 대나무 껍질을 겹으로 이렇게 접은 형태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접은 형태가 여기서 보이고 있죠. 접어서 스테이플, 네, 스테이플에 끼운 뒤 그것을 이제 깎아서 지금처럼 스테이플 반으로 접은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그죠? 반으로 접어서 스테이플 고리못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는 이렇게 끼운 거죠. 끼우고 그 다음에 그 끝을 다듬어서 이렇게 탁 자른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그 끝을
칼로 끊어 이제 잘 다듬어 얇게 깎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코르크, 코르크에 이 부분을 끼워서 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오보에의 겹리드의 모습입니다. 네. 얇은 대나무 껍질을 겹으로 이렇게 접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접어서 그 끝을 칼로 잘라서 다듬어내는 형태가 바로 오보에의 겹리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봤고요. 네. 자, 이제 오보의 음력을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오보의 음력은 지금처럼 높은 자리표에서 C 플랫서부터 덧줄이 4개 붙은 음까지, 솔까지가 바로 오보의 음력입니다. 네, 우리 교재에도 C 플랫서부터 솔까지로 지금처럼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고음에서 해당하는 소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고음력 때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 최저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플룻의 음역대와 한번 비교를 해서 본다면 옆에다가 비슷한 음역을 가지고 있죠. 플룻은 우리가 도서부터 두 옥타브 도에 세 옥타브라고 해야 되겠죠. 한 옥타브 더 위에까지 가니까요. 이게 플룻의 음역대였어요. 그리고 오보에는 저음역대에서 샘여림이 강한 샘여림도 가능하지만 플룻은 저음역에서는 여린 내기의 소리를 갖고 있다는 거. 서로 봤을 때 플룻과 되게 서로 반대되는 차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저음역으로 봤을 때 플룻은 좀 약하지만 오보에는 강하고 음향도 좀 풍부한 소리를 갖게 되고요. 고음으로 갔을 때는 플룻이 확실히 화려함을 갖고 있었죠. 네, 화려함을 갖고 있었지만 오보에 같은 경우에는 좀 날카로움, 예민한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두 악기의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보에는 음력이 높아지면 아주 날카롭고 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음색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룻은 조금 더 화려한 음색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음역에서는 오보에는 조금 더 풍부한 음색을 갖고 조금 더 음향적으로는 약간 어둡지만 좀 구슬픈 소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플룻에서는 저음역은 많이 약한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음역별로 지금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음역, 이 C 플랫서부터 이 파까지의 소리는 좀 아무래도 투박한 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투박하고 거친 소리를 갖고는 있지만 또 아주 음향적으로 풍부한 음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음에서 반대로 오보에는 피아노와 같은 여린 내기의 소리는 좀 내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처럼 좀 강한 음향이 조금 더 연주하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솔부터 라까지의 음력, 그 다음에 시부터 이 미까지 음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오보에가 많이 내는 부분은 또 플룻과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플룻은 이 5선지 안에서 움직이는 음들이 가장 특징적이지 않은 소리였다면 오보에는 이 5선지에서 움직이는 음들, 특히 여기서부터 한 도까지의 음이 가장 최상의 음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여기 부분이 오보에의 가장 특징적인 소리를 만들어내죠. 오보에 하면은요, 약간 콧소리라고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내죠. 그리고 약간은 구슬픈 소리를 갖고 있고 약간 서정적이고 애잔한 듯한 서정적이고 애잔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오보에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보에가 가장 오보에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력이 바로 아래 여기서부터 이 도까지의 음력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음역대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음역인데 이 고음역의 소리는 오보에는 좋지 않습니다. 약해요. 의외로 더 가늘고 약한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고음역대의 소리고요. 그리고 좀 예민한 소리를 가져요. 예민하다. 그러니까 좀 날카로운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소리를 오보에서 쓰지는 않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보의 음력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법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번 주법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플룻은 트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특히나 확실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보에서도 이제 트릴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트레몰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이제는 덜 사용을 합니다. 트레몰로도 마찬가지 플룻에서 더 많이 효과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타카토, 오보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카토를 확실하게 좀 제대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어택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보에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다양한 음역대와 그다음 주법을 살짝 봤고요. 한번 이제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다시 교재로 넘어갈게요. 네, 오보에는 다른 목관악기들보다 음역이 좁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목관악기 중에서 플룻보다 이제는 사용되는 음역이 많이 좁습니다. 아까 우리 5선에서 봤죠. 여기서 보면 아무래도 한 옥타브 반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좁은 음역대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다양한 음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다양한 음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연주 스타일을 구사한다. 천천히 움직이는 선율에서 구슬픈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 네, 우리가 이전에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이 차이콥스키의 심포니 4번의 2악장 부분이 여기 악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차이콥스키가 자신의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했던 악기가 오보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한번 이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소리는 아무래도 약간 좀 음질은 좋진 않은데요. 한번 이 안에 있는 솔로로 나오는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체콥스키 심포니 4번의 이제 주제 선율에 해당하죠. 지금처럼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독주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더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를 해내기 때문이죠. 네, 다시 한번 들을게요.
저희가 들어볼 소리는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오보에라는 악기는 이 지금처럼 바로크 시대에도 독주 악기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란덴부르크에서 지금 독주 악기의 오보에가 어떻게 연주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733.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트릴이 조금 더 트레몰로보다는 효과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는 주법적으로 스타카토가 나오는 것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보에라는 악기는 싱글 텅깅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더블 텅깅과 트리플 텅깅은 자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또 풀교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싱글 텅깅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스타카토가 풀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많이 스타카토가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736. 네. 지금 들은 것처럼 오보에 같은 경우에는 플룻에서 보여지는 되게 빠르게 반복되는 형태의 주법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오보에 적이진 않은 거죠.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약간 아주 빠르지 않은 민첩하게 느껴지는 스타카토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음악에서도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이제는 여러 대가 함께 나오는 오보에 사용된 예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오보에 두 대의 오보에 일반적으로 이관 편성일 때는 두 대의 오보에가 함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삼관 편성일 때가 이제 두 대의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론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현재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의 두 대의 오보에가 이제는 3도의 음정으로 화음을 맞춰 나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세 대의 오보에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르톡이라고 하는 현대 20세기 작곡가의 곡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이것도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741. 네, 그 다음 세 대의 오보에 화음입니다. 742. 네. 지금처럼 오보에 같은 경우는 여러 대일 때 조금 더 강력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볼게요. 741. 네, 그다음 세 대. 742.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오보에에서 나오는 현대적인 주법을 보도록 할게요. 현대 곡에서 이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고요. 지금 보시면
오직 리드만을 통해 공기를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바람의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빠지는 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여러분들 윤희상이라는 작곡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작곡가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유명한 작곡가죠. 네, 윤희상의 곡 중에서 피리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이 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보에로 연주를 하죠. 그래서 마치 이제는 피리의 소리를 오보에가 확실하게 효과를 이제 비슷하게 내는데 음색을 그럴 때도 마찬가지 이러한 현대적인 주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738. 지금처럼 위에는 리드만을 통해서 냈던 소리, 그 다음에 아래는 바람을 관을 통해서 내는 소리에 해당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738. 지금처럼 오보의 현대적 주법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걸로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갖고 있는 것만이 음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음색적인 소리를 가지고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독특한 현대적인 소리가 아주 음악적으로 들리고 있는 거죠. 네. 네, 현대적인 주법을 봤고요. 지금 여기는 글리산도, 미분음에 해당하는 글리산도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보에서 미분음을 글리산도 한다는 것 자체가. 한번 미분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솔과 이 파에 지금 보면은 샵 대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스듬한 십자가 형태로인데 4분의 1 정도만 솔서부터 4분의 1 정도까지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치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구 부분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손가락 키나 호흡을 이용해서 약간 미분음적으로 이제는 글리산도를 하는 형태이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739. 네, 바로 이제 미분음 글리산도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다중음 연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버블로잉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오버블로잉은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소리를 낸다면 이거는 호흡을 빠르게 재빠르게 또 이제는 냄으로 인해서 두 개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다중음, 멀티톤 또는 멀티포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약한 세미어링으로는 연주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포르테와 같은 강한 음색으로 강한 샘여림으로 연주를 해야 하고 약간 좀 임팩트 있게 움직여야 되는 소리가 있을 때 원할 때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죠. 한번 요 베리오 곡이 여기 보시면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있으면 한 20초 후에 이제 멀티톤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지금처럼 약간 좀 세게 나왔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멀티톤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처럼 세게 불어서 내는 소리 들립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약간 좀 멀티톤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네, 플라트 턴깅 들으셨죠? 사실은 오보에서는 플라트 턴깅을 많이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짧게 나오고 있는 소리가 있었어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네, 여기에서 플라터 턴깅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곡은 끝까지 말고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오보에의 음악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 오보에, 이제 엘리오 모리코네의 곡이죠. 엘리오 모리코네의 이제 영화 미션에 나왔던 곡이 바로 이제는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한번 들어보며 오늘 플룻과 오보에 이 두 개의 악기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는 클라리넷 그리고 잉글리쉬 혼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쪽 악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오선지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